아프리카 어딘가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지프를 타고 뜨거운 계곡을 달리고 있습니다. 차는 사자, 하이에나, 기린 무리를 지나 코끼리 근처에서 멈춥니다. 이 거대하고 장엄한 동물들이 지나가자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코끼리들이 동요하더니 코를 올리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여러분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비행기가 보이네요. 코끼리들이 도망칩니다. 비행기가 가까워지자 여러분은 그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거대한 맹금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원 독수리예요. 비즈니스 제트기보다 크지만 보잉보다는 작아요. 거대한 크기의 새가 놀라운 속도로 코끼리 무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해요. 초원 독수리는 발톱으로 가장 큰 코끼리를 낚아채고 날개를 퍼덕이며 먹이를 하늘로 가져갑니다. 새의 날갯짓으로 일어난 바람에 지프차가 거의 뒤집힐 뻔했어요. 비행기만큼 큰 맹금류가 있는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세상은 사실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아요. 600만 년 전 아르겐타비스 매그니피센스는 하늘에서 가장 무서운 생명체 중 하나였습니다. 이 포식자는 길이가 3.5m에 날개 폭은 약 7m 정도였어요. 새는 복엽 비행기 크기 정도였지만 몸무게는 훨씬 적게 나갔는데 약 72kg으로 성인 남자의 평균 몸무게 정도였습니다. 강력하고 큰 부리 덕분에 아르겐타비스 매그니피센스는 토끼를 통째로 삼킬 수 있었어요. 그건 600만 년 전이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새는 안데스 콘도르입니다. 약 15kg으로 소형 개 정도의 무게이고 날개 폭은 3m로 여느 NBA 선수의 키보다 더 큽니다. 다행히도 이 새는 자연의 청소부입니다. 썩은 고기를 먹고 살며 살아있는 동물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모든 새들이 비행기 크기만 한 세상에서 안데스 콘도르는 여객기만큼 클 거예요. 그리고 보잉처럼 이륙하려면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콘도르의 근육은 공기 중으로 그렇게 엄청난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없을 거예요. 먼저 콘도르는 매우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강하면서 이륙하기 전에 가속을 할 거예요. 콘도르가 날 때마다 비상 착륙으로 끝이 날 거예요. 그런 새 한 마리가 시골에 정착해서 작은 마을에 착륙하기로 한다면 집과 도로를 모두 파괴할 겁니다. 마을 대신 먼지와 폐허만이 남아있겠죠. 이 새는 죽은 고기를 먹는 시체 매이기 때문에 크기가 유일한 무협이 될 겁니다. 하지만 독수리와 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새들은 큰 먹이를 사냥합니다. 연어, 원숭이 또는 나무늘보를 발로 쉽게 낚아챌 수 있죠. 그러니 만약 비행기 크기로 자란다면 사람, 소, 그리고 코끼리를 사냥할 거예요. 이제 새들은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합니다. 일반 식단으론 충분하지 않아요. 이 새들은 먹이 사슬의 꼭대기를 차지하게 되고 인류는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붉은 꼬리매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흔한 맹금류입니다. 종종 이 새들은 뉴욕 고층 빌딩의 지붕에서 발견됩니다. 자, 비행기 크기만 한 이런 새들이 도시로 날아가 고층 빌딩에 착륙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먹이를 찾기 위해 도시를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거리와 빌딩 사이를 돌아다니는 건 전부 먹이가 될 수 있거든요. 매는 집 지붕을 파괴할 거예요. 사람들은 전기가 통하는 특별한 방어망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지붕에 설치해야 할 겁니다. 송골매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맹금류 중 하나입니다. 땅에서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사냥을 할 수 있어요. 비행 중에 박쥐를 잡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송골매의 크기가 커지면 박쥐 대신 비행기를 사냥할 거예요. 먹이를 발견하면 송골매는 시속 320km의 속도로 하강합니다. 고급 슈퍼카의 속도예요. 물론 이 속도는 거대한 송골매의 무게 때문에 10배나 더 빨라질 것입니다. 하강하는 동안 심지어 제트 전투기보다 더 빨리 날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이유는 검독수리일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맹금류입니다. 날카로운 발톱, 부리, 뛰어난 시력, 빠른 스피드는 모든 경쟁자들 중에서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보통 크기의 검독수리는 사슴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슴은 이 독수리에게 가장 작은 먹이가 될 거예요. 사람들은 새의 공격을 막기 위해 특별한 방패를 만들거나 손익 무기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대도시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소도시와 작은 마을에서는 하루하루가 도전일 겁니다. 독수리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와의 싸움은 마치 용과 싸우는 것 같을 거예요.
거대한 독수리의 깃털은 값비싼 건축 재료가 될 겁니다. 맹금류의 깃털 서너 개면 집 한 채의 지붕을 비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맹금류는 먹이를 움켜쥐고 나르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관련된 근육 덕분이죠. 그래서 무거운 무게를 먼 거리로 운반할 수 있어요. 만약 인간이 새를 길들일 수 있다면 새를 화물기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비둘기 우편처럼요. 하지만 우편물 대신에 무거운 짐을 배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새들은 훈련에 굴복하지 않고 영토를 두고 사람들과 싸울 것입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낮보다 훨씬 안전하겠지만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요. 밤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숲을 통과하는 지름길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숲의 덤불 사이로 길을 따라가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띕니다. 왼쪽에서 나무 꼭대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뭇잎이 매우 빠르게 바스락거립니다. 마치 조용하고 강한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것처럼요. 다른 나무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이상하죠. 어둠을 응시합니다. 농구공만한 두 개의 커다란 빛나는 눈이 나뭇잎 사이로 나타납니다. 나뭇잎이나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깃털이에요. 올빼미를 만났어요. 가장 숙련된 야행성 포식자 중 하나죠. 가능한 한 빨리 페달을 밟으며 도망갑니다. 포식자를 따돌리기를 바라면서요. 공기 중에 침묵이 흐릅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올빼미가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뒤를 쫓아오고 있어요. 올빼미 깃털은 조용한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먹이로 하여금 올빼미가 다가오는 것을 못 듣게 하죠. 잠자는 말대를 지나치자 올빼미는 말에게 주의를 돌립니다. 숲에서, 들판에서, 산에서, 대초원에서 맹금류가 사방에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여전히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북방 가넷은 하늘에서 먹이를 추적하는 새입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나타나자마자 가넷은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서 점심거리를 쫓아 물속 깊이 잠수합니다. 이 새들이 새로운 세계에서 비행기 크기로 자라서 상어와 다른 대형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저녁 식사 중에 어선이 이들을 방해하면 아주 싫어할 거예요. 가넷은 달려드는 순양처럼 부리로 공중에서 배의 갑판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재미삼아 새들을 길들이려는 무모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맹금류를 길들이려면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 둥지에서 큰 알을 훔쳐야 합니다. 개만한 크기의 아기 새는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할 거예요. 하지만 인내심을 가진다면 몇 년 안에 가장 특이한 친구를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송골매 한 마리를 훈련시켜서 그걸 타고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비행하는 동안 검독수리를 타고 있는 다른 조종사를 만날 수도 있겠죠. 둘 사이에 공중 전투가 시작됩니다. 우리 세상은 용이 아니라 새가 나오는 판타지 영화 같을 거예요.